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탄핵된 국무위원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두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고요. 또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빼박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살아남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결정적으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거 자체로 심각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한덕수는 나는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라고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몰라, 그래, 계엄에 관여 안 했다 치고, 하지만 너 위헌을 저질렀어. 그게 뭐?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한덕수로서는 최대의 위험, 탄핵 사유입니다. 한덕수는 교묘하게 그 부분만 쏙 빼놓고 마치 지가 계엄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개소리야. 자, 그리고 박성재의 경우는 엄청 억울한 척 하고 있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탄핵당했어요. 나 그냥 밉보였기 때문에, 국회에 밉상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오늘 이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늘 국회 측에서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말한 것도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떠들 필요가 없어. 치열할 것도 없고 굳이 오늘부터 싸울 이유도 없어요. 변론하는 날, 본론이 거론되는 날, 그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박성재는 오늘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버하다가 헛소리를 하죠. 박성재가 탄핵을 당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얘는 내란 때문입니다. 내란에 반대를 안 했어요. 한덕수는 반대를 한 게 명백해 보이는데 박성재는 반대한 것 같지가 않죠. 오히려 찬성했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이 그러잖아. 누구누구가 찬성했냐? 3명 정도 찬성한 것 같다. 그 3명이 누구냐? 지금 얘기되기로는 이상민, 그 다음에 김용현, 그리고 박성재, 이 셋이라고 지금 다들 말하고 있지 않나요? 박성재는 지금 이거를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기다가 얘가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박성재 장관의 가장 큰 단점은, 지는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깐족된다는 겁니다. 나는 깐족되는 게 한동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검사들의 종특인가 봐. 오늘도 엄청 깐족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 탄핵소추, 국회가 자꾸 탄핵소추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엄한 거 아니냐 라는 막말까지 합니다. 지가 탄핵당한 거는 억울한 거다,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한 거다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오바를 한 거죠. 탄핵소추 때문에 계엄을 했다. 뭡니까?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의한다는 의미죠. 명백한 자책골입니다. 박성재는 알까요? 지가 자책골 넣었다는 거? 탄핵소추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이게 감히 내란 때문에 탄핵당할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야? 계엄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멋이 어째라? 탄핵소추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이거는 자백이죠. 자기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박성재 장관 탄핵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조선일보 보도가 이렇게 났거든요. 박성재 탄핵 심판 재판관, 야당 대표 노려본 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이 탄핵 심판에 오늘 그 수명 법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명 법관인 이미선 재판관이 그랬다는 거야. 야당 대표 노려본 거 이거 탄핵 사유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자, 그걸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헌법재판관들도 박성재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 가짜 보도예요. 엉터리 보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검사들도 그 공소장 쓸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쓰지 않습니까? 공소장이면 120장, 200장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대여섯 장만 실제로 쓸 말이고 나머지는 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걸로 보이는 그냥 전제 사실이 이렇게 길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전제 사실이 전혀 안 들어가진 않아요. 다 조금씩은 들어가요. 국회 탄핵소추 결의안에도 그 전제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다? 박성재는 평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요. 국회에 와가지고도 야당 대표 노려보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내란까지 획책했어요.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핵심은 뭡니까? 싸가지 없는 박성재가 내란까지 획책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판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싸가지 없는 거는 이거 공소사실 아니죠?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당연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예? 의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싸가지 없다고 엄청 욕해놨는데 욕한 거 이게 다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확인한 거예요. 그냥 의뢰에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딱 오려내가지고 야당 대표 노려본 걸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다. 그것만 딱 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침소봉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전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개인과 개인이 싸움을 났다, 뭐 분쟁이 났다고 할 때도 그렇잖아. 분쟁이 난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실이라든지 과거 내가 기분 나빴던 거 다 털어놓잖아. 내 평소 저 새끼가 말이야 깐족될 때 알아봤어. 그러더니 오늘 결국 사고 친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경찰관 앞에 가서 이렇게 떠들어다 쳐. 경찰관이 물어보는 거야. 그 평소 깐족된 것도 이게 고발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그거는 당연히 오늘 사고 친 것만 고발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대신에 경찰관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뭐에 싸움이 많이 나느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얘기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전후에 붙는 얘기들. 저 새끼 평소 나한테 엄청 까불더니 이런 얘기들. 이런 사실 곁다리에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혹은 경찰관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곁다리는 쳐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싸가지 없다라고 한 거는 뭐 이게 포함시킬 거 아니죠? 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건 얘기만 합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 딱히 문제가 돼요? 큰 의미가 됩니까? 의미 없어요. 근데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 누가? 조선일보가. 어거지를 쓰겠다는 거지. 자, 못 모르는 분들은 이 보도를 보고 아이고 이거 뭐 시작부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 때문에 판결이 잘못 나지는 않을 거고 이것이 무슨 향후 결론을 예고해주는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오늘도 검찰과 조선일보, 이 박성재도 검사 출신이잖아. 이 새끼들은 곁다리를 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말 그대로 법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하는 꼬라지가 조선일보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참 그래. 진짜.
보통 저런 자들은 저러다가 사고를 치지요. 오늘 박성재도 그러합니다. 박성재가 오늘 친 사고 한번 보실까요? 박성재가 사고 치기 전에 평소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박성재가 과거 얼마나 싸가지 없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싸가지 없는 박성재의 언행 일단 한번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제가 자조 섞인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법무부 않다고.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검찰이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답변하십시오.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뭡니까?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처벌 규정이 규정이 없는 게 모자라서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공직자의 맞는 규정을 만들어 배우자의 주시고 건법 집행하라고 수수에 하셔야지. 지금 대해서는 그 규정이 신고하고 없다고 관할하도록 이야기하시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대통령인 공직자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결혼 있어요. 규정이 있어야. 법 규정이 있어요. 법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면 특검일 때에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적용했습니다. 구성 요건이 한 다른 집에 살고 그 있는 부분은 지금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그 부분은 왜 이거는 구성 요건이 마음대로 다르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줍니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내용을 말씀드리기 왜 적절하지 구체적으로 않은데 모르세요?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이 언론을 보고 평을 하는 법무부 건 아닙니다.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뭔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의원님의 있는데도 입장이라고 처벌을 안 생각합니다.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그런데 처리할 그게 겁니다.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규정에 질문하는 어긋난 겁니다. 결정을 했는지를 저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참 싸가지 없죠? 저거 탄핵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탄핵 대상이 안 되나요? 저는 저것부터 탄핵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는 딸이 받은 장학금 200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김건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김건희는 처벌이 안 되지만 윤석열은 처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규정이 없다고요? 저거 위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 나 김문 기자 기억이 안 난다. 그 얘기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징역이 몇 년씩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뻔히 있는 규정을 없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저게 탄핵 대상도 안 됩니까? 나 김문기 그때 몰랐다. 그 한마디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징역 1년씩 나왔어요. 그런데 있는 규정을 없다라고 우기는 저 법무부 장관, 저게 탄핵 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까? 야, 진짜
저런 애들이 저 보세요. 저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니까 계엄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예?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딸이 받은 장학금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마누라가 받은 명품백은 상관이 없다고?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예요? 그리고 규정이 없다고? 규정이 없기는 왜 없어?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 협박받았다.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협박이 있네, 없네 해가면서. 안 그래요? 근데 저게 탄핵 대상이 안 된다고요? 야, 이러니 대한민국이 욕을 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 싸가지 없는 저 태도를 보세요. 국회를 아주 개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저런 새끼는 말로 떠들 게 아니라 주먹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고무옷으로 쳐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박성재라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예, 엄청난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무부, 행안부, 법제처장, 안가회동 기억하시죠? 예, 계엄이 박살난 바로 그날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 삼청동 안가가 누가 쓰는 겁니까? 예, 대통령 경호실에서 쓰는 자리예요. 그 안가에 대통령은 빠지고 이 3명이 몰려갔답니다. 밥 먹으러. 대통령 전용 식당에 대통령 빼고 나머지 3시 장관들이 갔대. 이게 말이 돼요? 뭔가 다른 얘기, 경호실하고 뭔가 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야. 2차 계엄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계엄의 은폐를 위한 것이든 하러 간 거잖아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죠.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계엄에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한 겁니다. 자, 법무부, 행안부, 법제처 중에서 행안부 장관 날라갔잖아. 어? 자, 바로 이놈입니다. 이 사람 계엄 반란에, 내란에 상당한 관여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여기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또 있죠. 이 안가회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해 바뀌기 전에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모였대. 아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계엄령 작살나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송년회 합시다. 해 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뭐 송년회 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예? 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지들은 송년회 했다고?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들은 지금 계엄과 관련된 무슨 모의를 한 겁니다. 이런 자가 탄핵 대상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즉 지금 박성재는 계엄에 관여했다라는 점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안가회동 이 자리에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여기서 뭐 했어? 예,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계엄의 실질적인 주도자 혹은 계엄 이후에 지금 검찰이라든지 경찰을 컨트롤하고 있는 실력자인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를 감싸 돌고 있는 진짜 핵심 요지는 바로 이 김주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김주현과 같이 모였어요.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얘들이 계엄 이후에 수습책, 쉽게 말해서 계엄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윤석열을 도주시키려고 하는 범인 도피, 은닉 등등 증거인멸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게 탄핵 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까?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있습니다.
계엄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3명 정도다. 자, 여기서 김용현 지는 빼고야 될 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빼야 될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누구야? 예, 박성재라고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최초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최초로 소집된 6명, 그 중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빼면은 국무위원 5명,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 박성재. 이 5명 중에 또 한 사람 뭐 행안부 장관이잖아. 예,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자 미들맨이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계엄에 찬성한 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 의심만 가지고 탄핵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 좋아. 그래. 그렇지만 얘는 뭐?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계엄이 위헌입니다. 부적절합니다. 불법입니다. 말한 적 없어요. 따져 물어도 불법이다, 위헌이다 말한 적이 없어.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The Secretary of Justice입니다. 법무부 The Department of Justice예요. Justice, 정의, 정의를 위한 부서, 정의를 위한 장관, Secretary of Justice예요. Justice가 이렇게 합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 같았으면은 할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엄을 막았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표 던졌을 겁니다. 질질 저런 짓 안 해요. 지금 저런 짓 한다는 것 자체가 계엄에 찬동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 역할 안 한 거예요. 적어도 직무유기야. 법무부 장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아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계엄을 막았어야 했어. 목숨 걸고 안 막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직무유기예요. 그거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어정쩡하게 부적절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직무유기야. 불법 계엄을 한다는데 불법 계엄을 그냥 놔둔다고요?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예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박성재는 오늘 기자들한테 개소리를 하나 시전합니다. 저는 이 개소리를 듣고 아, 이 새끼가 결국 자백했구나. 나 탄핵 당해도 돼요. 나 사실은 계엄에 동의해요. 계엄하고 나 계엄 동조하는 놈이에요라고 자백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고요? 한번 보시죠. 저로서는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법리적으로, 선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서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는 빨리 각하 등의 그런 결정을 통해서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가서 저의 탄핵 소추가 부당함을 열심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보셨죠? 탄핵 때문에 계엄했대잖아. 탄핵 때문에 계엄한다는 게 말이 돼요? 법무부 장관이 저딴 소리 해도 돼요? 탄핵 때문에 계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탄핵 때문에 계엄한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지 장관들을 탄핵했다고 계엄한 사례, 공소고검에서 유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게 저 자체로 이미 자기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탄핵의 이유를 본인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이거는. 셀프 탄핵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근데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얼마나 국회와 헌재를 우습게 보면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저게 인간입니까? 저런 걸 보고 우리는 개새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개새끼였어요. 참. 자, 헌법재판소, 박성재 저 태도, 저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게 인간이냐고. 저게 법무부 장관이 할 짓입니까? 직무유기에, 범인, 내란에 대한 고무 찬양 아닙니까? 이게 탄핵 대상이 안 되면은 뭐가 탄핵이 돼야 됩니까? 참. 네. 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